누군가에게 다가가려다 손을 허공에 멈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막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삼켜버렸죠. 마음은 한 발짝 내딛고 싶었지만 이성은 곧바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며 손을 거두고 말을 삼키고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사랑을 도구로 물들일 허락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허락을 내어주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아마 당신은 그 허락을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순진함이나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용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상처를 두려워하며 첫 번째 상처를 안고 몇 년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남는 건 추억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한 유산이 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공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 벽의 모든 벽돌은 다시는 안 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믿지 않을 거야. 다시는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을 거야.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벽 뒤에는 사실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벽은 고통을 막아주는 건 맞지만 사랑 또한 막아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몇 년 후 누군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나타나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여전히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 상처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그 옛 얼굴이 왜 아직도 잊히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신뢰는 위험하고 마음을 여는 데는 대가가 따르며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교훈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기억하고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어깨가 굳어지는 것,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해 줄 때 시선을 피하는 것, 누군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네가 뭘 원하는지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조각들이 당신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어딘가에 새겨져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고통을 무시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침묵의 유산, 누군가를 사랑할 때조차 마음을 닫게 되는 진짜 이유, 행복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스스로를 망치는 이유, 상처는 아물기 전에 먼저 보여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어떻게 손을 거두었는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순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말하게 되었나요? 누구의 얼굴, 누구의 말이었나요? 그 순간이 아직도 당신과 함께 있나요? 그 대답은 아플지도 모릅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없이 건넌 다리는 진정한 다리가 아니니까요. 이 상처를 보는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연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아는 것을 알았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벽을 돌 하나하나 허물고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고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때 상처받았죠.
하지만 상처받았다고 해서 닫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열리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그 공간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을 자유롭게 해줄 준비가 되었나요? 칼 융에 따르면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는 결정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는 결정입니다. 이 말로 사람들은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삶은 사랑을 의미하고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에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후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면은 이미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몸은 계속 존재하지만 영혼은 그 벽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깨어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라 수년 동안 함께 해왔죠. 조심해.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이 느낌 알아.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 거야. 처음에는 살짝 오싹한 기분이 들다가 곧 논리로 위장한 문장들로 바뀝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어.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마치 그 목소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고 현명해 보이며 어쩌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산산조각 나고 5년 전 배신당하고 더 오래전 버림받았던 과거의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가 당신의 목소리를 빌려 미래를 결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위험한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거짓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말이죠. 이것도 다 똑같을 거야.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결국엔 또 혼자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익숙할 뿐이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큽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충분히 많이 들으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면 뇌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무시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면 뇌는 그 위험을 과장하여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해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순간은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순간이죠. 새로운 가능성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속에서 경종이 울립니다. 미지의 세계가 과거의 고통보다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선호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행복에 다가갈 때 주저하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비겁함 때문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 예전에 알던 것, 익숙했던 고통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복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그 목소리의 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단어, 같은 어조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도 그 목소리는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춰서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잠깐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지? 오늘날의 나일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예전의 나일까? 이 작은 질문이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는지, 그 경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고통스러운 목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탓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직시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이 어두울수록 그 힘은 더 커집니다. 어떤 구석을 밝히면 그 안에 숨겨진 것의 힘은 즉시 약해집니다. 내면에 경고하는 목소리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걸 알아. 몇 년 전 네가 그러지 않았을 때 나는 너무나 괴로웠어. 네가 없었다면 아마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성장했어.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려움은 점차 사그라들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사랑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두려움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과거의 기억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오래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럴 때가 오래전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나를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아 둘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두려움은 오래전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을 침묵시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지 않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사실 과거의 인위적인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숙함이란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쉬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면 사라질 거야 라고 희망합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품고 수년간 살아갑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조용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느끼지 않으려 하고 그 페이지를 다시는 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페이지가 정말로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그 얼굴이 보인다면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칼 융의 가장 자주 인용되는 명언 중 하나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다. 이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삼킨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같은 갈등을 겪고 같은 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운한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은 운명이 아니에요. 당신이 외면하는 상처, 그 상처는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문을 열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더 세게 두드리고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두드리고 결국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겁니다. 억눌린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두드립니다. 당신이 듣지 못하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어느 날 당신 삶의 한 구석에서 폭발합니다. 관계에서든 위기에서든 아니면 한밤중에 갑자기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로든 말이죠. 고통을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망만 가중될 뿐입니다. 드러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더욱더 완강하게 외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열리려면 완전히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거부하지도 싸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 앞에 앉아 눈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세요.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한동안 나를 힘들게 했고 밤마다 나를 괴롭혔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규정짓지는 않아. 이 마지막 문장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고통과 당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포로가 아니게 됩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어떤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분 후 어떤 얼굴이, 어떤 문장이, 저녁의 향기 혹은 닫히지 않은 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든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세요.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라는 죄책감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사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을 보여주세요. 그들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알아차렸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된 고통은 커지고 받아들여진 고통은 작아집니다. 이 문장을 어딘가에 적어두세요. 필요하다면 침대 옆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고, 생각을 피하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과의 싸움의 다양한 양상입니다. 싸운 고통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기를 바꿀 뿐입니다. 칼 융이 치료 과정에서 목격한 가장 위대한 변화는 항상 같은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환자들이 고통과의 싸움을 멈추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환자들은 고통에게 당신은 수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고, 고통은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고통은 놀라운 말들을 쏟아내며 보이지 않았던 욕구, 아주 오래된 갈망, 수년 동안 침묵했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메시지입니다. 당신 내면의 상처 또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정복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고통과의 싸움을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피하려 애쓰는 고통은 우리 안에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무시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우리가 귀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들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비결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고통에 등을 돌렸던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댓글에 오늘 자신에게 하고 싶은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그 문장을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랑에 빠졌어요. 매료되었어요. 푹 빠져버렸어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완전히 매혹되었어요. 같은 표현들을 떠올려 보곤 하죠. 이런 표현들은 마치 사고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 닥쳐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표현들에는 사랑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고 나는 그저 희생자일 뿐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믿음을 믿어왔죠. 영화나 노래,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단어 하나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책임이 없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우연에 휘둘리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마치 사고처럼 여긴다면 항상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붙잡아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설령 붙잡아 준다 해도 언젠가 놓아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죠. 그런 관계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 속 사랑은 항상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항상 체념이었나요? 이 질문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픈 질문은 사람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상처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침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두려움이 아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히고 차갑게 행동하고 오래된 상처를 짓밟을지도 모르니까요. 내면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즉시 솟아오르고 수년간 사용해온 익숙한 방어막이 떠오릅니다. 물러서 차갑게 대해 똑같이 상처를 줘. 그 목소리에 따르는 순간 그날 얻을 수 있었던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마음을 열기로 선택하는 순간 역시 무언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생명을 주고 다른 하나는 오직 보호막일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떨리는 사랑,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보장 없이 무언가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대함이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사랑이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랑이 있다면 너무나 값싼 사랑이 될 것이고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사랑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사랑할 때 단순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갇혀있던 자신의 일부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숨겨왔던 부드러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연약함, 드러내지 않았던 장난스러움. 진정한 사랑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 자신조차 숨겨왔던 당신 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보다 그 일부를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망칩니다. 상대방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입니다. 왠지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당신이 거리를 두었던 그 좋은 사람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당신 안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사랑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작은 결정입니다. 마음을 열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과거의 소나귀에서 현재를 되찾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떤 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리고 어떤 날은 아예 내리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날은 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넘어져 보지 않은 곳에는 발을 디딜 수 없지만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 삶의 방향은 바뀝니다. 더 이상 난파된 사람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자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사고는 사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고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택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항상 쉽고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직접 짊어지는 것보다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의 첫 번째 징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처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불의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적 없는 모습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당신은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전 당신을 버린 사람일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당신을 떠난 사람일지도 모르고 당신이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분노의 주인일지도 모릅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아직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베풀어주지 않았던 친절을 베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끊고 과거의 말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미소를 보며 과거의 배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묻고 하지 않은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이 판사이지만 배심원은 당신 안에 수년간 자리 잡은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의 모습을 그들에게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모습을 정화해야 합니다. 강물이 탁할수록 그 안을 들여다볼 때 보이는 것이 적습니다. 강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강물도 아직 탁할지도 모릅니다. 수년간 쌓인 고통, 억눌린 분노, 말하지 못한 실망감이 당신의 강물을 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예전처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투영했던 과거의 두려움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연애에서 당신은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떠올리게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화가 났던 걸까요?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답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먼저 고통을 안겨주고 그 후에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을 낡은 틀에 섣불리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다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과 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버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당신을 기다려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품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즉시 당신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아. 빨리 알아채고 문을 닫아버려. 다시는 상처받지 마. 하지만 당신이 닫는 모든 문은 당신을 방 안에 홀로 남겨둡니다. 그 방 안에서 당신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당신은 여전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안에 다른 사람과 혼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판단이나 비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투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이 진정한 사랑의 토대입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이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조각들을 그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 좋은 점과 단점,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맑아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맑은 마음은 멀리서도 진정한 사람을 알아보고 진정한 사람은 맑은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고 떠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꾸며낸 다른 모습 때문에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꼭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때로는 뒤늦은 사과의 마음이 조용히 싹트기도 하고 잊고 있던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이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는 시작이고 보는 것은 그 연장선입니다. 진정으로 눈앞의 사람을 보는 사람은 다시는 외로운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유령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와 다시 한번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눈앞의 사람이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씌운 또 다른 가면 아래 짓눌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불공정한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위험하고 심지어는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이지? 내가 겪었던 일을 무시하고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교훈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순진하게 굴거나 눈을 감고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마음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인생의 핵심은 바로 이 작은 차이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는 사람들은 평생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상처를 직면했고 내면의 오래된 경고의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으며 과거와의 싸움을 멈추고 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간직한 채 삶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삶은 반드시 돌아오니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얼굴도 짐작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올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옛 이야기의 마지막 줄을 읽게 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사실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모든 내면의 작업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칼 융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이 깊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당신의 여정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무의식적인 사람이 사랑할 때 그들은 과거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의식적인 사람이 사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됩니다. 두 사랑 모두 진실하지만 그 깊이는 다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이 뒤에 남겨두는 사람들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알아갈수록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줄어들고 상처와 친구가 될수록 그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숨결처럼 창문을 여는 것 같고 삶이 당신을 다시 초대하는 따뜻한 곳에 앉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런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년 동안 고통받고 고립된 삶을 살았고 심지어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숨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아침을 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때 상처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예전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더 현명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합니다. 상처를 통과한 빛은 상처를 굳게 하는 대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던 매일 밤은 마음을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핀묵했던 모든 고통은 마음에 새로운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운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도 여전히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자,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수년간 짊어졌던 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수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달릴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첫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숨결이 바로 당신의 옛 삶과 새로운 삶을 가르는 얇은 경계선입니다.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 뒤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열린 마음은 다시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마음이 다치는 것은 상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진정으로 보고 화해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상처받기 전에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후에도 굳건히 서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마음의 순수함은 축복이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열기로 결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